예, 사실은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모이시는 거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 고려인 관련해서 그 말은 잘 하는데 제가 또 이 만드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 역사와 그렇게 사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 좀 의문난 거 있으면 좀 이따 질문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고려인 이주사 문화사 근데 고려인들의 그 이주사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항일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프랑스의 뭐 레지스탕스 그 나치치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에 비해서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 무장투쟁과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몸을 바쳐서 이루어낸 역사는 이게 그게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념의 장벽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고려인 이주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고려인 그 이주사 고려인은 해외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해외 중국 동포도 있고 일본 동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전형으로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나라가 멸망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지역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서 또 모국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의미가 완화돼서 해외에 살면은 그냥 디아스포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는 고려인만이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해주 지역에서 1937년에 6,5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가 집단 강제 이주돼서 강제로 버려졌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모국어도 잊지 않고 또 모국 문화, 민족혼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들이 고려인이다. 우리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다는 자긍심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디아스포라의 전형. 그래서 고려인은 우리가 고려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한민족 역사에서 그 가장 큰 비극을 네 가지 비극을 꼽습니다. 하나는 이제 1905년에 우리가 하와이 이민을 가게 되죠. 이민을 가서 나중에 그 농장에서 일하다 나중에 멕시코로 가서 그 용설란이라고 하죠. 애니겐 그 가시 그걸로 이제 피륙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거기서도 혹사당한 그걸 또 하나의 비극. 그리고 또 1923년에 일본 그 관동 대지진에 그 일본인들이 그 유언들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숫자도 파악이 안 되죠. 몇만 명이 각살당했던 그 관동 대지진의 학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의 비극으로 미국 LA 1994년이니까 그 폭동이 일어나서 수십 년간 이루었던 데가 다 잿더미가 됐던 사건이 있죠. 그것과 이제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을 4대 비극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물론 모든 비극을 우리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이렇게 큰 비극이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고려인 이제 그 이주사를 보면서 고려인들의 그 문화사, 항일운동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60년 전 1863년에 첫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지방에 그때 철종 연간에 몇 년간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구나 함경북도 지방은 산간지역이라 이 농사 지어서 살 만한 땅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13가구 60여 명이 연해주 두만강을 건너서 거기 지신어강면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고려인 최초의 강제 이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60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황실의 보고는 이듬해에 올라갑니다. 1864년에.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과 러시아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59년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소련 지역의 고려인들도 160년 이주 기념을 대대적으로 아마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근거는 1914년에 그때 연해주 고려인들이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고려인 강제 이주는 올해로 60년이 됐습니다. 이주 하자마자 거기에는 연해주 지역에 당시에 그 연해주 지역에 사는 일부 고아시아족들 사냥 수렵체 집안의 일부를 빼고는 그냥 숲이 우거진 밀림이었습니다. 호랑이만 다니는. 그런데 고려인들이 가서 땅을 개척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산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수가 물밀듯이 가가지고 당시 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경 상호 조약까지 맺었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인구가 8만, 10만, 1930년대에는 인구가 20만 이상, 비공식 통계는 30만까지도 잡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초기에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죠. 그 발을 걷고 이렇게 건넜던 지금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죠.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 이주했던 분들이 아직 벼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렇게 초가를 짓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밭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는 1900년 무렵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그쪽에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 벼농사는 짓더라도 널리 확장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초기 이주자들의 그 살던 우리 그 가족들의 그 모습이죠. 우리도 전쟁 이후에 이렇게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일운동을 좀 의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광 우리 정시의 의사님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발표했는데 1906년에 순국을 하셨죠. 예. 근데 보니까 고려인들의 그 항일 운동하고 이게 같이 시작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에 반대해가지고 항일 이 의병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그 의병들이 탄압을 하니까 탄압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역의 항일 운동이 1905년부터 시작이 되고 더 크게는 1907년에 정리칠조약으로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무기를 다 회수하게 되죠. 거기에 반발해서 대표적인 분이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보수를 하다가 무기를 뺏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의병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관군에 쫓겨서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홍범도, 유인석, 그리고 안중근, 이범윤 수많은 그 지사들이 그 당시에 수십 차례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과 이렇게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학자들은 뭐 40여 차례, 100여 차례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두만강을 건너서 항일 그 무장투쟁이 벌어졌습니다.